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18강 지적측량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 이 18강으로서 부동산 공시법령의 지적에 관한 법률 부분은 마무리되고 19강부터는 부동산 등기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유정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지적측량 2를 또 열심히 한번 같이 배워봅시다. 자, 지적측량 2 저번 시간에는 지적측량의 의의, 그리고 지적측량의 절차, 그리고 지적측량 기간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했고, 오늘은 지적기준점 성과 열람하는 부분하고 지적위원회, 그리고 적부심사 청구, 지적측량을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거, 요 세 가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기준점 성과라는 게 있어요. 자, 지적기준점 성과. 지적기준점 성과는 뭐냐면 지적기준점을 측량한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측량한 결과. 지적기준점을 측량한 그 성과. 그러면 이 측량한 결과니까 이 성과는 뭘 의미하냐면 지적기준점에 대한 측량 성과로서 지적기준점의 명칭, 좌표, 그리고 그런 소재지, 이런 게 어딨나, 소재지, 이런 것들을 담은 결과물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기준점 성과를 시도지사나 누가 보관하냐면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보관을 합니다. 잘 보관을 해서 이 측량 기록 같은 거 보관을 해갖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할 수 있게 하는데, 자, 요 지적기준점 성과, 지적기준점 자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러면 성과도 세 가지로 나뉘겠지만, 지적기준점 뭐가 있냐면, 지적 삼각점이 있어요. 삼각점 그래도 됩니다. 삼각점 또는 지적 삼각점. 자,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어요. 삼각점을 보조하는 점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지적 도근점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측량할 때 도근점이 제일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성과니까 똑같이 성과점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적 삼각점 성과는 지적 삼각점에 대한 측량 성과를 얘기하고, 보조점 성과, 도근점 성과,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아니면 측량 기록 사본 같은 걸 발급할 때는 이거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적 삼각점 성과는 누구에 가서 했냐? 자, 이건 시도지사 관할입니다. 그럼 시도지사에게 가서 열람하겠습니다. 아니면 사본을 발급받고자 합니다면 시도지사에게 가서, 시청이나 도청에 가서 신청하라, 이 얘기고,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하고 지적 도금점 성과는 요거는 누가 관할하냐? 요건 지적소관청이 관할을 합니다. 즉 시군구청 가서 열람 또는 사본에 청구를 하면 수수료를 내야죠. 당연히 돈을 내야지. 그래갖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적도면, 자, 지적도면에 들어가는 것 중에, 임야도나 지적도에 들어가는 것 중에 삼각점 표시라는 게 들어가요. 그게 지적 삼각점, 바로 이건 삼각점 표시가 들어가요. 삼각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각점, 그리고 지적 삼각 보조점 다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고 지적 도근점 들어가는데, 이게 도면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삼각점은 열십자 플러스 해놓은 거, 나사를 생각하면 되고요. 삼각 보조점은 이렇게 동글뱅이 해놓고 이렇게 빗금을 쳐놓습니다. 그리고 도근점은 그냥 동글뱅이로 표시돼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지적 위성 기준점도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지적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앞부분으로 다 빠집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진 않는데, 참가적으로 지적 위성 기준점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위성 기준점은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됐었냐면, 요 삼각점 모양하고 똑같은데 가운데 이렇게 좀 진해요. 이렇게 센터를 좀 잡아준다. 그거는 이런 식으로 그때는 4개를 외웠는데 지금 3개만 외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러한 측량 성과를 발급받거나 아니면 등본 같은 거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거는 지적 기준점 성과 등본을 이제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으면 됩니다.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게. 근데 어디 가서 발급받아야지는 이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삼각점은 시도지사, 보조점하고 도보점은 지적소관청. 반드시 이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건축하고 이 지적 측량 관련해서 지적 측량을 했는데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신청한 사람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웃한 토지 주인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이죠. 그건 분명히. 그리고 지적 측량을 한 지적 측량 수행자도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그 사람도 무슨 이유로 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지적 측량 적부심사, 이게 지적 측량이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거를 심의 의견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뭐 누구냐? 바로 지적위원회예요.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견을 합니다. 자, 그 지적위원회하고 지적 측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적부심사 청구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지적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지적 측량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따져보는 기관이에요. 자, 좀 판단해 주십시오. 이 지적 측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이 지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먼저 알아봐야 지적 측량 적부심사 절차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지적측량위원회는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둘로. 자, 지적위원회, 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둘로 납니다. 하나는 중앙에 두는 거야. 중앙에 두는 걸 중앙지적위원회. 또 하나는 지방에도 둡니다. 지방에도 있어야 되니까. 지방에서도 다 적부심사를 해야 되니까. 하나는 지방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에다 둔다? 이거는 시도에 둡니다. 즉 시도지사 관할이라는 얘기고,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해양부에 둡니다. 국토해양부 장관 관할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지적위원회는 상설기관이에요. 상설기관. 그리고 뭘 하냐? 지적위원회에서는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를 심의 의결하는 곳이에요. 그건 지방지적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중앙지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둘로 나누냐? 지방에서,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서 처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중앙에다가 이거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시도지사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적부심사를 심의하고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해 청구인하고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했을 때 의결서를 받아고 불만이 없으면 해결이 되는 거고, 그걸 받은 사람은 이 청구를 한 청구인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만이 있는 사람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만인 사람은 그때 재개를 신청하는 겁니다. 2심제죠. 2심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지방하고 중앙으로 지적위원회를 이원화시킨 겁니다. 자, 그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하나씩 보면, 일단 두 개 다 이 목적은 지적 측량 적부 심사가 청구됐을 때 적부 심사 청구를 심의하고 그 내용을 의결하는 것. 심의하고 의결. 자,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중앙지적위원회의 내용을 준용한다고 나와요. 준용. 그러면 중앙 것만 알면 지방은 자연히 해결이 되는 거야. 즉 중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치환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중앙 건 알아보자고요. 중앙.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국토해양부에 둔다고 했어요. 중앙에 상설기관. 그러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합쳐서 이 포함해서 5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이 돼요. 5명에서 10명 이내. 자, 위원장은 누가 된다?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지적 업무 담당 국장. 자, 지적 업무 담당이죠. 지적과 관련된 거니까 지적 담당 국장이 되는 거고,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됩니다. 담당 과장. 그리고 일반 위원들은 이 지적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누가 임명? 국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합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해요. 위원들은. 자, 그리고 목표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되겠냐? 준용을 하니까 똑같아요. 위원장도 위원장 하나, 부위원장 하나. 자, 위원장은 역시 지방에서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될 것이고, 요거는 아까 마찬가지로 담당 과장이 되는 겁니다. 과장. 그대로 준용이 되니까. 자, 인원 역시 5명에서 10명 똑같아요. 준용이 되니까. 자, 다만 아까는 국토해양부니까 국토해양부 장관이 임명하고 위촉을 하잖아요. 위원을. 여긴 누가 임명하고 위촉하겠어요. 이것도 준용하다 국장이 내려가면 되고 시도지사가 들어가는. 이때는 시도지사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 내용이. 근데 시험 문제는 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하고 지방지적위원회 비교하는 걸 시험 문제 낼 수 있다 없다? 없어. 똑같아.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낼 수가 없어. 그럼 뭘 내냐? 지적위원회하고 헷갈리는 또 다른 위원회 하나를 내겠죠. 우리가 배운 위원회 중에 위원회가 많지도 않아. 이 지적위가 하는 법률은 딱 2개 나와요. 지적위원회하고 축척변경위원회가 딱 나와. 자, 그럼 싹 지우고 축척변경위원회 봅시다. 축척변경위원회하고 지적위원회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축척변경위원회하고 또 하나는 이제 축척변경위원회. 그럼 축척변경위원회는 아까 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상설기간에 늘 있어야 돼. 이거는 늘 있어야 돼. 근데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을 변경할 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축척을 변경. 그러니까 2개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뭔지 무얼 위해서 있는지만 알면 정확해.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 변경 안 하면 있을 필요가 없어. 축척 변경이 할 때만 있는 거예요. 그때만. 자, 보자고요. 지적위원회는 상설기간이 항상 있다는 얘기죠. 상설기간. 자, 이거는 축척변경위원회는 임시기간이에요. 임시기간. 자, 목표는 여기는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적부심사니까 이 적부는 적합한 적자예요. 이 적자가 적합하다 아니다. 부는 아닐부. 적합한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거예요. 적합한지 아닌지 심사하는 거. 적부심사에 대한 청구를 하면 그 청구에 대한 심의 또는 의결을 하는 거예요. 심의 의결. 적부심사 청구에 대해서. 자,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뭘 심의 의결한다? 축척 변경에 대한 걸 하는 거예요. 축척 변경하고 관련된 걸, 축척 변경에 관련된 걸 심의 의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치 기간. 지적위원회는 중앙은 국토해양부에, 지방은 시도에 둡니다. 그러나 축척 변경에는 축척 변경을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축척 변경위원회는 어디다 둔다? 지적소관청에 두는 겁니다. 이건 지적소관청에. 자, 여기서 이제 위원장의 차이가 나. 부위원장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고맙고, 나로서는. 위원장만 기억해주면 다행이에요. 자, 여기는 위원장을 누가 한다? 담당 국장이 위원장을 해. 여기는 위원장을. 근데 여기 지적소관청은 여기는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지적소관청의 축척변경위원 중에 한 명을 위원장으로 임명을 해. 그냥. 이건 왜? 이건 상설기간이 아니라 임시기간이야. 그리고 축척변경을 할 때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무원을 뒤가 뭐예요? 그냥 지적소관청이 그냥 임명을 합니다. 그냥 이거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임명을 해. 자, 인원은 5명에서 10명, 5명에서 10명 똑같은데 여기 지적위원회에서는 그리고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 국장은 그 위원장 국장입니다.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명에서 10명의 위원을 그냥 위촉 또는 임명을 하는데 지적 축적 변경위원회에서의 위원은 이 5명 중에서 10명 중에 2분의 1 이상은 누가 된다? 토지 소유자가 돼야 돼. 반드시 여기는.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되고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전원
전원 축적변경위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적위원회에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하라 위촉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토지 주인하고 관련돼. 왜? 지적 측량에 대한 거 심판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 토지 소유자가 들어가면 그 사람 편 들어줄 거 아니야. 자기하게 유리하게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되고, 축적변경위원회는 축적변경과 관련해서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지적소관청이 임시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요걸 확실하게 점검을 하라고 만화공인중개사에도 도표로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개를 지적변경위원회에 가는 사항이다, 틀린 것은 맞는 것은 해놓고는 쭉 설명하다가 축적변경위원회 내용을 살짝 집어넣어요. 그럼 그게 틀린 거고, 반대로 축적변경위원회에 대한 설명 쭉 하다가 이 지적위원회 내용을 살짝 집어넣어.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근데 상설기간인지 임시기간인지만 알면, 그리고 목표 하나는 축적변경, 하나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만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유추가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우려고 하지만, 지적위원회가 왜 생겼나? 지적측량한 거에 맞는지 틀리는지 청구가 들어왔을 때 심의 의결해 주려고. 축적변경위원회는 왜 생겼는가? 축적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면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청산이라든가 제곱미터당 그 금액 같은 거, 청산금 그런 거 같은 거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만하게 축적 변경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지적위원회는 본인들은 이해관계가 없어요. 여기 이해관계가 있고, 이해관계 없이 적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심의 의결을 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지적위원회가 축적변경위원회가 되고, 그럼 지적위원회에서 하는 이 지적측량 적부심사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럼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의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물론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토지 분할을 특히 할 때 이웃한 토지 아니면 측량 같은 거 할 때 이웃한 토지하고 담이 잘못 설정이 된 경우에 담을 제대로 옮긴다라고 그러면 땅이 늘어나는 사람은 불만이 없지만 땅이 줄는 사람은, 토지가 줄는 사람은 불만이 많다고. 그럼 이 지적측량이 맞네 틀리네 멱살 잡고 싸울 게 아니라 지적위원회에다가 청구를 해라라는 제도입니다. 개인 간의 다툼을 싸우지 말고 청구를 해라. 자, 그럼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과정을 한번 우리가 하나씩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는 청구를 해야죠. 자, 그러면 누가 청구를 하냐? 청구인. 자, 청구인은 일단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는 할 수 있어요. 불만이 없으면 안 하는데 누가 불만이 가질 수 있겠냐? 자, 토지 소유자. 두 번째는 이해관계인. 토지 소유자, 이웃한 토지 소유자도 역시 이해관계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관계인. 그리고 이 지적측량하는 지적측량 수행자도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제대로 했는데 제대로 안 했다고 뭐라 그러니까 우리 한번 다툼을 한번 해결해 보자 해서 지적측량 수행자에게도 청구할 자격을 줍니다. 이번에 지적측량 수행자 이 세 사람 중에 하나가 하는 거예요. 자, 관련 있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이런 거 심사 청구하면 다 돈 내야 돼요. 여러분 법원에 가서 소송하려면 돈 내야 돼요. 공짜가 없어 세상에는. 그러니까 나하고 관련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돈을 안 내면 되니까. 자, 청구인이 1심 처음에 어디다 한다고 그러면 시도지사한테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도지사한테 지적측량 적부심사. 자, 지적측량점 빼고 적부심사를 지적측량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청구합니다. 적부심사를 청구를 해. 자, 첫 번째 적부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자, 그러면 시도지사는 청구를 받았으면 30일 이내에다가, 자, 30일 어디다? 지방 지적위원회에서 해야 되니까 지적위원회에다가 송부해야죠.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지적위원회가 생길 이유는 이 적부심사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30일 이내에, 자, 두 번째 30일 이내에, 자,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부하는 거예요. 적부심사를 회부. 이거를 회의해 주십시오. 회의에 붙여 주십시오. 회부.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뭘 해야 되냐?
지방지는 이게 청구를 이게 회부 받은 날로부터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돼요. 심의하고 의결. 시간이 촉박할 경우도 있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청구가 온 게 많으면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차에 한해서 연장할 시간을 줘. 30일. 1차에 한해서 30일간 연장. 30일 연장. 1차에 한해서만이다. 2차는 없어요. 1차에 한해서. 자, 요 안에 이제 연장이 가능한데 그 안에 어쨌든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심의 의결을 하면 의결서가 나올 거예요. 의결서는 뭐냐면 의결한 결과를 적은 서류예요. 의결서. 자, 구속 적부 심사 청구 의결서. 구속 적부 심사 의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사 청구를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의결서가 나오면 그 의결서를 시도지사에게 보내는 걸 송부라고 그래요. 송부합니다. 보내줘. 그러면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줘야 될 거 아니야. 의결서를 받았으면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 마지막 이제 5번 7일 이내에 송부 받은 거를 통지하는 거예요. 우편으로 보낸다는 얘기죠. 통지를 해 준다는 얘기. 의결서를. 그러면 청구인하고 이해관계 이 세 사람이 가겠죠. 자, 의결서 가면 요게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 가만히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지적소관청에다 그걸 줘요. 그러면 지적격리 하면 되는 거고, 이 이해관계인, 이 청구인을 포함한 이 이해관계인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 불만이 있으면 재심을 청구하는 거예요. 재심을 어디다 청구한다? 재심 청구.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재심을 청구하면 돼요. 재심. 근데 재심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 기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심을 며칠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재심을 90일 이내에 청구하면 돼요.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면 그 다음 과정은 똑같아. 국토해양부장이 중앙지적위원회에 30일 이내에 회부하고,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또는 1차에 한해서 30일 연장하고, 의결서가 나면 의결서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송부를 하고, 그럼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거를 바로 청구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줘요. 시도지사에게. 그러면 시도지사가 청구인한테 주고, 그리고 시도지사가 그 재심이 됐으면 더 이상 못 해요.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이제 지적소관청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1차로 끝났으면 시도지사한테 받은 요 의결서, 지방지적위원회에 구속적부심사 의결서 갖고 지적정리를 하면 되고, 2차까지 거쳤으면 시도지사는 뭘 2개를 줘야겠죠. 이 국토해양부장이 중앙지적위원회 해부한 의결서가 있을 테니까 중앙지적위원회에서 만든 의결서, 그리고 처음에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한 의결서 2개를 다 합쳐서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준다? 지적소관청이 주는 거예요. 그럼 지적소관청은 그 의결서를 토대로 지적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 질문이 꼭 들어오더라고. 재심을 했는데 그것도 불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법은 지적에 관한 법률이 여기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법원에 소송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 그거는 정말 소송이야. 그 다음은 소송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에 불만이 있으면 소송으로 가는 거고, 이거 하면은 보통 이 원심이나 이 재심에서 거의 합의를 합니다. 왜냐면 의결서 만들 때 그냥 의결서 만들지 않고 이해가 다 불러요. 불러서 물어보고 지적 측량 성과한 거 정확하게 자료 다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는 소송 가는 것밖에 없고, 소송에 가는 거는 여러분들 시험범위 안 돼. 민사소송법은 시험범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청량성과를 이제 수정을 할 때는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보낸다? 측량성과 이런 거 시정하는 거는, 정정하는 거는 다 지적소관청관 아래야. 누구?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 지적소관청에게다 시도지사가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일로다 보내야 돼요. 자, 이렇게 보내면 그 의결서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이 정리하는데,
만약에 의결서를 받은 사람이 요 의결서를 처음에 1차 심사가 끝나서 의결서를 받은 사람이 90일 이내 그 재심 청구를 안 하면 재기 청구를 안 하면 그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나온 의결서 결과대로 지적정리가 되는 거고, 재심 청구를 하면 그때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가 나온 날로 끝나는 거고 더 이상 지적측량 청구 심사는 못 합니다. 더 이상 하고 싶으면 소송 가는 거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소송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 안 배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데, 오늘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에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측량, 지적 측량 부분하고 지적에 관한 법률 두 부분만 배웁니다. 이 법이 예전에 지적법 시절에는 지적 공부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지적 측량이 나왔어요. 사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순서가. 근데 지금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순서가 묘하게 이 측량이 먼저 나와. 측량.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배워.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측량 먼저 배우고 공부 배우면 여러분들 머리가 헷갈려서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본 만화 공인 중개사 교재는 공부를 먼저 배워, 지적 공부를 먼저 배우고 나서 측량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게 합리적이에요. 이거는 지금 법을 3개를 측량법, 수로법, 지적법을 합쳐놓으니까 법의 체계가 묘해졌어. 근데 원래 지적법 체계가 이게 정상입니다. 그거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체계적으로 지식을 넣을 수 있고 여러분들 머리에 쌓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총정리 한번 하자고요. 그럼 자, 지적은 그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를 등록하는 지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반적인 걸 우리가 보면 지적소관청이 있어요. 지적소관청이 뭐 한다? 토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어디다 등록한다? 그 등록하는 대상은 토지고 어디다 등록하냐면 바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지적공부.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데 이 토지에 등록할 사항이 3가지가 나오죠. 제일 중요한 거 앞부분에 소재 플러스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게 나오고, 두 번째 이제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나오고 기타 사항, 토지 등급 같은 게 나옵니다. 자, 이런 걸 이제 등록을 해요. 그러면 지적공부에는 종류가 어떻게 되냐? 지적공부 눈에 보이는 거라고 그래서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 지적도면이라고 그러죠. 지적도면. 토지도라고 안 하고 지적도라고 그래요. 여기서 또 헷갈려 사람들이. 임야대장은 임야도, 그럼 토지대장은 토지도 그러면 좋은데 지적도야 그거는. 그래서 계속 강조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 기본이 헷갈리면 전체가 틀어져. 지적도는 토지대장. 자,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거야. 이거는 아주 세밀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지적이. 농어촌 지역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한 번은 안 나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3가지를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한 거. 자,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이렇게 지적공부가 나뉘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이걸 배웠고, 그리고 지적공부를 배웠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에 대한 걸 먼저 배우고 지적공부를 배웠어요. 그리고 3번째 뭘 배웠냐면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변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랬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그랬어요. 토지의 이동. 그래서 이 토지의 이동이 일어나는 사유 배웠죠. 뭐라고 그랬냐?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외울 거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번복면 경제하고, 두 번째 거 신점품 축도, 신규 등록 전환, 분할, 축척 변경, 도시개발사, 뭐 그 외에 뭐 바다로 된 거, 정정, 그리고 대위, 신청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기 때문에 왜? 측량과 관련돼서 요걸 배웠고,
그리고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이동 조사도 하지만 플러스 뭘 한다? 플러스 이 조사도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뭐 한다? 측량을 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우리가 이 지적 측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사하고 측량을 다 해서 이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조사 측량에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 등록을 하고 그 등록이 됐으면 소재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폐 변화가 왔을 때, 즉 토지의 표시, 토지의 이동이 왔을 때는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을 해서 등기소에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촉탁을 합니다. 그러면 변경 등기를 하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내줘요. 그러면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 거고, 등기소는 등기 촉탁 받은 날로부터 며칠 7일 이내에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줘야 돼요. 요 등기소 관련한 거는 다음 시간부터 배울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적 측량에 대한 걸 배웠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총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그동안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적에 관한 부분이 우리의 시험 범위 때문에 같이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그 지적에 관한 법률은 사실 딱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최소 3회 이상 공부하면 점수 받이에요. 그 부동산 공시법령은 지적이 30%,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이 30%, 세법이 40% 정도 이렇게 시험 배점이 돼요. 33, 100점인데 지적에 관한 거 30점 다 맞아야 돼. 이거 점수 받이야. 제가 설명한 것만 다 들어도 28점 이상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등기법 20점, 세법 30점 하면은 이거 다 합치면 30, 30, 20, 80점 이상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3회 이상 꾸준히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시험 때까지 최소한 기본서 3회 이상, 시간이 충분한 사람들은 6회에서 9회 이상 보면 점수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해보면 점수 다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 갖고 공부하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부터는 부동산 등기법 또 한번 힘차게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19강에서 부동산 등기법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